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O2 뉴턴 법칙 3점짜리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1번. 일단 수레가 있고 추가 있죠. 그래서 이 수레를 가만히 놓고 수레의 속력을 운동 센서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 1에서는 수레의 질량 M, 그 다음에 추의 질량이 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험 2에서는 수레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추의 질량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속도의 B죠. 이게 3A면은 이건 2A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 1 보게 되면은 실험 1은 가속도를 구해 봅시다. A는 뭐 2A라고 할까요? 2배니 2대 3이니까 2A는 전체 질량 EM분의 알짜 힘 여기서 이렇게 mg겠죠. 그래서 mg 그래서 2분의 1g 얘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g예요. 그러면은 얘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이거의 2분의 3배예요. 그래서 4분의 3g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4분의 3g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전체 질량분의 m 플러스 라지 m분의 알짜 힘. 이제 추의 질량이 라지 m으로 바뀌었으니까 라지 mg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g 없애고 이렇게 곱하고 곱해보면은 3m 플러스 3 라지 m은 4 라지 m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넘기면은 라지 m은 3m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3m이었습니다. 그럼 니은이 맞고요. 기억 1에서 추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이다. 이것도 맞죠. 디귿 2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3g이다. 그럼 이제 2번에서는 여기가 3m이었어요. 3m. 그리고 알짜 힘이 여기서 3mg였겠죠. 3mg. 그러면은 이 알짜 힘을 질량비로 비례 배분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4분의 12인데 4분의 12 중에 1 가져가고 3 가져가면 돼요. 얘가 4분의 3g, 얘가 4분의 9g라는 알짜 힘을 mg라는 알짜 힘을 갖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얘에 작용하는 그 장력 자체가 알짜 힘이니까 얘한테는 장력밖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은 4분의 3mg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4분의 3mg다. 맞죠? 왜냐면 이게 4분의 3mg면 이것도 4분의 3mg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A, B, C라는 애들이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정지해 있는 상황인데 손을 놓자마자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때부터의 그 속력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래서 C가 먼저 지면에 닿고 이후에 B가 C랑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C가 바닥에 닿았다고 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알짜임을 가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의 질량보다는 B, C의 질량 더한 게 더 크다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이 2초일 때가 C가 지면에 닿았을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가 닿았을 때. 왜냐면 갑자기 가속도가 변했잖아요. 운동 자체가 갑자기 변했다는 소리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건 C가 바닥에 닿는 일밖에 없겠죠. 그럼 C가 바닥에 닿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Q라는 실은 뭔가 팽팽하지 않겠죠. B는 계속 내려올 것이고 C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닿아 있으니까 C의 중력은 운동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A랑 B의 중력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때 A의 속력이 4로 일정하네요.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고 알짜임이 0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똑같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안 다음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지면에 닿고 이후 B가 시의 충돌까지 A의 속력을 이렇게 나타내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A의 중력 더하기 F A 기억은
A의 중력 더하기 F. 근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겠죠. 여기는 B의 중력 더하기 C의 중력. 이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의 합인데 A의 중력과 B의 중력은 똑같잖아요. 그쵸? 질량이 똑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손으로 당기는 이 힘 F는 C의 중력과 똑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의 크기는 C의 작용 중력 크기가 같다. 맞죠? 질량은 A가 C의 2배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의 이 가속도로 풀어야 돼요. 가속도가 2죠. 니은 가속도 2는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전체 질량분의 알짜 힘 하면은 얘는 모르니까 MC라고 놓을게요. 그럼 전체 질량이 EM MM 그 다음에 MC 이게 전체 질량이고요. 알짜 힘은 mg, mg 사라지죠. mg, mg가 사라집니다.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 다음에 C의 중력만 남아요. 이게 곧 알짜 힘입니다. 근데 이제 중력 각도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G 대신에 10을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걸 그대로 풀면 되겠죠. 4m 더하기 2mc는 10mc이다. 그러면은 넘기면은 8mc는 4m, mc는 2분의 1m. 그래서 질량은 A가 C의 2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쭉 그려볼까요? A, B 펼쳐서 그릴게요. C라고 되어 있고 A가 이쪽으로 mg, B가 이쪽으로 mg, C가 이쪽으로 이제 얘는 2분의 1mg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질량이 2분의 1m이니까 얘는 질량이 m, 얘는 질량이 m 이렇게 그랬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겁니다. 뭐 여기 있는 이 장력이겠고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 장력일 텐데 이거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B로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귀찮죠. 왜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힘은 이거랑 같다 해가지고 A로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은 이거랑 같다 해서 C를 보고 하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초일 때는 가속도가 2니까요. 가속도가 2니까 그대로 한번 A는 2 해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얘 알짜임 구하면은 2M 알짜임입니다. 이쪽으로 2M이죠. 그다음 여기는 mg인데 g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m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A는 중력을 10m만큼 받고 있는데 얘는 알짜임이 오른쪽으로 2m이네요. 그쵸? 그 말인 즉슨 반대쪽으로 몇이 있다? 12m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핑크색 장력 다시 말하면 P의 장력은 12m이다 라는 거죠. P가 B를 당기는 크기는 12m.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 이건데 그냥 이걸로 구할게요. 왜냐면 여기에도 힘이 별로 없으니까. 얘 알짜 힘은 이거 곱하면은 그냥 M입니다. M. 그리고 이 방향으로 M인 거죠. 알짜 힘은. 그 다음에 얘는 5M일 테고요. 10 곱하면은 5M. 그럼 중력은 분명히 C를 5M으로 당겼는데 얘는 M밖에 안 남아있네요. 반대쪽으로 몇이 있다는 소리예요? 4M이 있다는 소리겠죠. 4M. 여기도 이제 4M. 이것도 맞나 한번 보려면은 여기가 12M이고요. 얘가 4M이고 얘가 이제 10M이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총 14M, 12M, 알짜 힘은 2M 오른쪽으로 맞죠? 그래서 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M입니다. 이것보다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3번 같은 문제는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이 장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래서 가에서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다라는 소리겠죠. 등속 직선 운동은 알짜임이 0일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MM 이렇게 나오겠고 가나에서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각각 F가 F나라고 할 때 장력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거죠. 이때는 장력이 mg라는 걸 바로 알면 좋겠네요. 왜냐면 중력이 mg고요. 알짜임이 0이니까
위쪽으로의 힘 이것도 mg겠다라고 바로 알면은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력 mg입니다. 여기서는 2분의 1mg라는 게 보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면 보이겠죠. 얘가 이게 mg 근데 알짜 힘을 비례배분 해보면은 2분의 1mg를 갖고 얘도 2분의 1mg를 갖죠. 그래서 얘는 장력이 그냥 2분의 1mg다. 얘는 2분의 1mg. mg랑 2분의 1mg니까 2대 1이네요.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서는 수레의 질량이 8m, 그 다음에 추의 질량이 m. 근데 이제 두 개가 달려있네요. 여기서 1초일 때 물체 사이에 실피가 끊어졌다. 1초 후에 얘가 끊어진다면 수레는 이거 하나만 받으면서 하나의 중력만 받으면서 움직일 테고 그 전에는 이거 두 개의 중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는 이런 가속도를 갖고 있는데 끊어진 후에는 이러한 가속도를 갖게 된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억 먼저 볼게요. 1초일 때 수레의 속도의 크기는 1이다. 이거 이제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를 알게 되면은 여기가 몇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가속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것 두 개에 의해서 중력은 오른쪽으로 EMG 일 테고요. 중력값도 10이네요. 그러면 20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A는 전체 질량 10m분의 알짜 힘 20m 하면은 가속도가 2네요. 다시 말하면 1초 후에 얘의 속력은 2가 되겠네요. 기울기가 2여야 되니까. 그럼 기억은 틀렸습니다. 1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2예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9분의 10이다. 2초일 때는 얘가 끊어지고 나서입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했을 때 구할 때 전체 질량이 얘가 끊어지고 얘가 없으니까 이제 9m으로만 하면 되죠. 9m분의 알짜 힘, 얘 거 중력만 mg. 근데 g가 이제 10이죠. 10m 하면은 9분의 10 이렇게 나오네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9분의 10이라는 소리는 기울기가 9분의 10이에요. 그래서 1초 만에 9분의 10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분의 얘가 9분의 18이고 9분의 2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0초부터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는 9분의 32이다. 여기 넓이가 1이고 여기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9분의 18 9분의 28 9분의 4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23 여기가 9분의 23이네요. 그럼 얘가 9분의 9고 9분의 23이니까 더하면 9분의 32 오, 얘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알짜임이 0이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여기서는 C의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이 mg만큼 작용할 텐데 알짜임이 0이려면 이 F도 mg여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P가 끊어지는 AC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래요. 근데 얘의 가속도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2m짜리가 mg를 받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2분의 1g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의 가속도도 2분의 1g입니다. 가속도가 2분의 1g이려면 여기 질량이 m이면 되겠네요. 왜 m인지는 전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g가 아니라 2분의 1g입니다. 틀렸죠? B의 질량은 m이다. 맞고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 장력이네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여기서는 얘의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장력이 파란색으로 할까요? 장력이 mg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mg를 받고 있지만 얘의 알짜임은 구해보면은 아래로 2분의 1 mg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장력이 2분의 1 mg가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장력 비교해보면은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틀렸네요. 큽니다. 답은 니은. 자, 6번입니다. 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겠죠. 일단 이건 같은 빗면이니까 같은 빗면에서는 얘가 받는 힘과 얘가 받는 힘이 질량비예요. 그래서 여기가 3F라면 여기는 F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이니까 R자임이 0이 되려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4F니까 오른쪽으로도 4F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얘들은 이렇게 3F를 받고요. 이렇게 F를 받고 이렇게 4F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실이 끊어진 이후로부터 BC는 가속도 운동을 하겠고 A도 가속 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mg이다. 나에서는 이제 끊어진 이후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게 4분의 1mg.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mg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A는 위로 속도를 가지고 있고 끊어져도 위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느려지겠죠.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출 거고 그 멈출 때가 최고점입니다. A가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힘을 받는다고 무조건 아래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속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감속되다가 멈추는 거죠. 그렇게 멈추는 동안 얘는 D만큼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죠. 장력을 먼저 구해봅시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 장력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물어봤네요. 근데 R자임들이 다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3F가 작용이 돼야겠고 여기는 4F가 작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F, 실이 C를 당기는 힘은 4F니까 크다?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B의 가속도는 8분의 1g이다. 나에서 B의 가속도를 구해야 될 텐데 일단 구하려면은 이 F가 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꽤나 좀 어렵겠죠. 니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B에 작용하는 R자힘과 C에 작용하는 R자힘은 질량 B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B랑 C는 가속도가 똑같아요. 묶여 있으니까. 가속도가 똑같다는 소리는 질량비가 1대2라면 R자힘도 1대2다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왼쪽으로의 힘보다 오른쪽으로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얘들은 다 R자힘을 오른쪽으로 가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4F가 4분의 1mg보다 클 거고 4분의 1mg가 F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워본다면 4F 빼기 4분의 1mg 이거에서 이걸 뺀 거예요. 이거 대 여기는 이거 빼기 이걸 해야겠죠. 그래야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4분의 1mg 빼기 F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R자임 2대 1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분의 1mg 마이너스 2f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4f 마이너스 4분의 1mg 그러면은 6f가 넘기면은 4분의 3mg가 되겠네요. 그러면 f는 8분의 1mg가 나옵니다. f가 8분의 1mg다? 다시 말하면 이게 8분의 1mg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에서 B의 가속도는 8분의 1g이다.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8분의 2mg예요. 얘가 8분의 1mg예요. 그러면 8분의 2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1이 남죠. 그럼 얘는 8분의 1mg라는 R자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R자 힘이 8분의 1mg인데 F는 MA에서 R자 힘이 8분의 1mg인데 얘의 질량은 M이고요. 가속도는 A예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8분의 1g가 나오죠. 그래서 나에서 B의 가속도는 8분의 1g에다가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디귿 D는 G분의 12V이다.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의 가속도랑 C의 가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C의 가속도는 구했죠. B의 가속도랑 C의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B의 가속도가 8분의 1g라면은 C의 가속도도 8분의 1g일 거입니다. 근데
A도 보면은 이 F가 8분의 1mg잖아요. 그럼 8분의 3mg를 3m짜리가 받으니까 가속도는 8분의 1g예요. 얘도 가속도가 8분의 1g고 얘도 가속도가 8분의 1g다 라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A는 속도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속도가 감소해요. 왜냐면 반대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면 걸린 시간을 T라고 합시다. C라는 애는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2V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A는 이거, C는 이거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C가 이동한 거리는 이 넓이인데 뭐 나중에 여기 T값을 찾아서 이 사다리꼴 넓이를 바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삼각형이 3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사다리꼴 구하기 귀찮아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하곤 하는데요. 일단은 T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기울기가 8분의 1g예요. 다시 말하면 T분의 V가 8분의 1g다 라고 나오겠죠. 기울기 구하는 게 8분의 1g다. 그럼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는 8 넘어가고 G 아래로 내려가고 G분의 8V가 되네요. 그럼 얘의 T는 이제 G분의 8V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넓이 구해보면은 G분의 4V죠. G분의 4V 제곱.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가 G분의 4V의 제곱이니까 이거에 곱하기 3 하면은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는 G분의 12V 제곱이다. 그럼 얘는 맞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시간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EAS 공식을 써도 됩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본다면은 D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S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쓸게요. V제곱 나중 속도는 2V니까 4V의 제곱 처음 속도는 V니까 빼기 V의 제곱 분의 EA 들어가야 될 텐데 얘가 이제 8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G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3V제곱이고 4가 올라갈 거고 12V제곱 G 나오죠. 그래서 G분의 12V제곱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어른과 어린이가 줄의 양 끝을 잡고 스프링방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어른은 움직이지 않고 어린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가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알짜임이 0이다. 어린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간다. 알짜임이 0이다. 라는 거죠. 기억, 어른이 어린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린이가 어른을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이거 바뀌어있죠. 이거 두 개가.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있으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라고 나와야 돼요. 니은 어린이에게 왼쪽으로 알짜임이 작용한다.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리는 알짜임이 없다는 소리겠죠. 얘도 틀렸네요. 답이 디귿이겠네요. 디귿 어른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와 같다. 맞을까요? 맞겠죠. 왜냐하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F예요. 이 잡아당기는 힘도 F입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얘도 알짜임이 0이고 얘도 알짜임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쪽으로 F라는 힘을 받고 있고 이 힘 마찰력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F라는 힘을 받고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찰력이겠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가 맞습니다. 답은 디귿이에요. 8번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바로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대전체 AB, 다시 말하면 A랑 B가 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데 가벼운 실 PQ에 각각 연결되어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얘들이 뭐 밀려난다면 서로 밀려나는 그런 청력이 작용되는 상태라면은 P랑 Q가 이렇게 팽팽할 수가 없습니다. P랑 Q가 팽팽하려면은 A랑 B가 서로 당겨야겠죠. 이렇게 F라고 합시다. 이렇게 F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요. 근데 A는 알짜임이 0이에요. 다시 말하면 P가 당기는 힘이 F, B도 알짜임이 0이에요. 정지해 있으니까요. 그럼 얘도 Q가 당기는 힘이 F 이렇게 나오겠네요. 기억,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죠? A, B가 띄는 전하의 종류는 같다. 같으면 서로 밀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지가 않겠죠. 틀렸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만나면 청력,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청력 이렇게 같다면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디귿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당기는 힘과 이거와 Q가 B를 당기는 힘, 이거는 힘의 평형관계이다.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힘의 크기가 같다면 이걸 보고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A가 받는 힘과 B가 받는 힘은 서로 평형관계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답은 기역. 10번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24N을 얘들이 나눠 갖겠죠. 4대 6대 2로. 그래서 총 12니까 2로 나눠서 얘가 8N, 얘가 12N, 얘가 4N. 이렇게 하면은 총 24 맞죠? 이렇게 비례배분해서 바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N, 12N, 4N 이렇게 비례배분 한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A랑 B 사이만 보면 돼요. 그럼 A를 볼까요? 왜냐면 B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C가 미는 힘도 있을 것이고 A가 미는 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으니까 A를 볼게요. A. 그러면은 가에서 A를 보게 되면은 A는 내가 24N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알짜임이 8밖에 안 되네요. 얘는 오른쪽으로 8N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24로 분명히 밀었는데 얘는 8밖에 없네요. 반대쪽으로 몇이 있다는 소릴까요? 16N. 이거는 B가 A를 미는 힘이겠죠. 옆에 B밖에 없으니까. B가 A를 미는 힘 또는 A가 B를 미는 힘이 16N입니다. 그래서 F1은 16.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또 봅시다. A를 보게 되면은 A에는 지금 힘이 하나도 작용하고 있지 아니 직접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B가 A를 미는 힘이 있겠죠. A는 지금 알짜 힘이 이쪽으로 8인데 B가 A를 미는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 자체가 그냥 8N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F2는 8이다. 그럼 2대 1이죠. 답이 5번입니다. 11번은 그냥 로봇의 질량이 0.1kg이고 T1일 때 정지해 있다. T1일 때 정지해 있고요. 힘이 측정이 됐다라는 소리는 이 막대가 얘를 눌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0.1이 딱 체크가 됐다라는 소리는 로봇이 얘를 이렇게 0.1로 밀면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린 거죠, 로봇이. 그래서 마이너스 0.2, 좀 가벼워졌다. 얘가 얘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점짜리 문제였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